안녕하세요, 삐딱뼈입니다. 고데기 사주고 싶은 머리푼 악귀가 웬일로 8글자나 말했네요. 화장대 3번째 서랍. 여러분이 오래전 나병이의 집을 찍은 사진들과 아귀도 앞에 서 있는 김우진의 모습이 나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아귀가 돼버리고만 김우진. 김우진은 오래전 나병이의 집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었던 걸까요? 단순히 부잣집 여매상에 대한 시기와 질투만이 전부였을까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복선단서를 통해 그가 겪었던 소름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화 예고에 김우진의 생활기록부가 나옵니다. 2, 3학년 기록이 비어있죠. 김우진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죽은 겁니다. 왜 죽었을까요? 특기사항에 입학 후 모친 사망으로 부친과 생활, 형제자매 없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엄마가 죽었다. 충격적이게도 엄마를 죽인 건 김우진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김우진은 83년생이니 99년에 17살 고등학교 1학년이 된 거고 그건 밑에 학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해에 아귀도 앞에서 찍은 바로 이 사진. 아귀에 씌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 혹은 어떤 의식처럼 보이죠. 이 사진을 99년에 찍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제작진은 오래 보여지는 이 사진에서만큼은 이상하게 사진 속 날짜를 감췄지만 잠깐 지나가는 다른 아귀도가 찍힌 사진 속 날짜를 보면 99년 11월 6일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김우진은 1학년이 거의 끝나가는 99년 겨울에 아귀에 씌어 자기 엄마를 죽이고 그 죄책감에 자기도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또 무슨 소리냐. 1화의 제일 처음 부분 한강다리 주변 벤치에서 여매상과 김우진이 함께 있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그때 김우진이 이런 말을 했었죠. 이제 여기 좀 그만 찾아와. 그때 한강물 위로 지나가는 거대한 악기의 그림자. 여매상이 급히 뒤쫓아 뛰어가는데 이미 어떤 남자가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난 후입니다. 망연자실 여매상. 그 장면에 대한 오정세 배우의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과거의 기억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 대충 이런 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김우진은 99년 고1 때 엄마를 죽이고 자기도 죄책감에 한강에서 뛰어내렸는데 여매상은 그걸 눈앞에서 보고도 막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죠. 김우진이 결국 죽게 된 사건. 생활기록부가 1학년까지밖에 없는 이유. 아귀가 처음부터 죄 없는 김우진한테 씌여서 이런 사달이 난 게 아닙니다. 김우진은 이미 오래전에 엄마 죽이는 것 이상의 소름 끼치는 사건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주인을 알아본 아귀가 자연스럽게 김우진한테 붙은 걸로 보입니다. 김우진과 여매상의 가족은 아주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김우진과 여매상 집안 사이에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전해드릴 내용이 진짜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입니다. 구산형이 사진관에 있는 모니터로 사진 속 파일들을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순간 지나가는 4장의 사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사진관 사장님의 말씀대로 기계 조작이 잘못돼서 이렇게 나온 것뿐인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도 이 생각은 못했을 겁니다. 제작진의 허를 찌르듯 38배 확대해서 과감하게 들어가 보면 모니터가 더럽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정말 순간 지나가는 4장의 사진들입니다. 이건 확대할 필요도 없어서 그냥 살펴보면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을 사진 속 이 날짜, 전부 95년 5월에 찍은 사진들입니다. 95년 5월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여매상이 아버지와 공놀이를 하고 있었던 그때. 옷차림으로 보아 그리고 관리인이 꽃들을 관리하고 있는 풍경으로 보아 그때도 95년 5월 무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절하게 95년이라고 자막도 나왔었죠. 처음에 우리들은 그냥 이 사진에 찍힌 나병이의 집이 아귀에 씌인 김우진과 관련이 있다 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봤었는데 왜 굳이 공교롭게 95년 5월에 의미심장한 날짜를 넣어놓은 걸까요? 96, 97, 98 아무 날짜나 넣어도 스토리 맥락상은 상관이 없는데 아귀도가 찍힌 99년 11월 그리고 무려 4년의 텀이 있는 95년 5월의 이 사진들. 여매상의 아버지가 죽고 엄마도 악귀한테 죽임을 당했으며 여매상도 갑자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바로 그 무렵. 그 무렵의 이 사진들을 누가 왜 찍었는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당시에 여매상네 집안과 김우진이 겪었을 앞으로 나오게 될 비극적인 사건 또한 미리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첫 번째 사진에 찍힌 건 능소화라는 꽃입니다. 친절하지만 죽가는 바닥인 네이버에 따르면 꽃말은 여성, 명예, 이름을 날림 그리고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어서 양반꽃으로 불리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당연히 캐피탈 재벌인
나병이의 집에서 키울 만한 꽃인데 그것 말고도 대단한 복선이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생깁니다. 의미 없는 걸 찍었다는 게 의미입니다. 짜파구리에 브루펜 시럽 타먹고 마시겠냐 무슨 소리냐. 다음 사진 창문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없습니다. 땅바닥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없습니다. 문짝 의미가 있어 보이나요? 없습니다. 의미도 주제도 없는 이런 사진들을 도대체 왜 찍었을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저나 구독자님들도 이런 사진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찍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와 신난다. DSLR 카메라 처음 샀을 때 10만 전자 된다고 해서 89,000원에 주식 샀는데 그날 이후로 꼬꾸라져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삼성전자의 5천만 화소 이미지 센서 고화질 카메라까지 탑재한 갤럭시 폰을 처음 샀을 때 우리들은 일단 주변에 제일 가깝게 있는 아무런 의미와 주제도 없는 그냥 사물을 카메라 사서 신났으니 일단 대충 아무거나 찍어봅니다. 딱 그런 느낌의 사진들인데 95년에 필름 카메라 처음 산 재벌집 손자 여매상이 신기하다면서 저렇게 자기 집을 찍었을까요? 할머니가 카메라에서도 인수해줄 것 같은 여매상이 왜 찍었는지는 알았으니 이제 누가 찍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김우진이 찍은 사진들입니다. 가난했던 김우진이 카메라가 있었을까요? 95년이면 초등학교 6학년 시절 같은 나이 자기와는 반대로 완전 재벌집 손자인 여매상의 카메라를 정당하게 빌린 게 아니라 훔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꽃사진을 제외하고 나머지 3장의 사진들 전부 5월 12일에 찍혔습니다. 이 꽃사진만 5월 11일인데 밤에 찍혔습니다. 밤에 후레쉬 터트린 사진이죠. 이 사진은 다음 날인 5월 12일 오전 동튼지 얼마 되지 않은 이른 아침입니다. 창문에 비친 빛 반사를 보면 해가 아직은 한참 밑에 있기 때문에 지붕 벽을 거쳐서 저런 각도가 나온 거죠. 이 사진 역시 다음날 오전이었을 가능성이 89.9% 이상. 이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김우진이 여매상의 집에 어둠의 다크서클 닌자처럼 침투해서 여매상에게 훔친 처음 보는 신기한 카메라로 관리가 소홀한 늦은 밤부터 이른 아침까지 부럽고 질투나는 그의 집 곳곳을 의미 없이 찍어댔다는 겁니다. 만약 집안에서 찍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런 사진들만 찍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전부 마당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던 김우진이 찍은 건데 3장의 사진들은 김우진이 카메라를 제대로 들고 비록 의미나 주제는 없지만 그래도 의도적으로 찍어야지 해서 찍은 사진들인데 바로 이 마지막 사진 의미나 주제가 없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찍으려는 의도와 의지 모두가 없는 사진입니다. 흔들리는 포커스, 의도하지 않은 렌즈 방향 유독 이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실수로 찍힌 겁니다. 사진에서 긴박함이 느껴지죠. 도망치던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셔터가 실수로 눌러진 겁니다. 이른 아침 그 집에서 나올 만한 사람은 여매상의 가족 중 한 명, 그 중에는 여매상의 아버지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매상의 아버지는 사진 속 날짜인 95년 5월 그 무렵에 아직도 감춰져 있는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어디까지나 소설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능성도 생각을 해봅니다. 95년 중학생 시절 당시 김우진의 아버지는 여매상 집의 운전기사였으니 김우진은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일하는 그 집에 드나들 기회가 많았을 겁니다. 나이도 같은 여매상과 어느덧 친구가 됐지만 자기와는 처지가 정반대인 여매상의 환경이 대단히 부러웠겠죠. 자연스레 커져가는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커져 짜장면 단무지도 밑장 빼기 해버릴 만큼 욕심도 커져갔던 어느 날 값비싼 여매상의 필름 카메라를 슬쩍 하고 그것으로 부러운 여매상의 집 곳곳을 찍고 있는 찰나 때마침 나온 여매상의 아버지한테 딱 걸리는데 너 이거 어디서 났니? 우리 아들 카메라인데. 에라 모르겠다 일단 튀자. 좀 더 교양 있는 말로는 신속하게 질주하자. 그 급박한 과정에서 실수로 셔터가 눌러져 이런 사진이 찍혀버리고 말았고 집에 와서 머리 싸매고 고민하던 김우진은 에라 모르겠다 여매상의 아버지를 죽이자. 그렇게 해서 여매상의 아버지가 돌연 김우진에 의해 죽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자신은 없는 게 저는 지금까지 줄곧 악귀의 씬 여매상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거라고 첫 영상부터 한결같이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김우진이 죽였다니 어차피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다 틀립니다. 작가님의 스토리가 그렇게 만만할 리가 없죠. 어차피 다 틀릴 거 저는 한없이 가볍고 기와내가 팔랑이는 사람이라 이런 예상 저런 예상도 해보게 됩니다. 예고편 다른 장면을 보면 누군가 귀신 쫓는 누군가 팥을 웅큼쥐어서 김우진한테 뿌려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이 할머니가 뿌린 겁니다. 긴 손톱과 곱게 칠해진 매니큐어. 자기 손은 고생시킬 필요가 없는 다른 사람을 거느리고 부리는 나병이의 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저 팥과 소금을 가져와서 들고 있는 사람의 손입니다. 차라리 김우진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나병이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김우진의 아버지인 김치원이 저 팥과 소금을 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식이 눈앞에서 팥과 소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온갖 막말까지 들었겠죠. 그걸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말릴 수도 막아줄 수도 없었던 아버지. 좀만 버티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죽어버린 아들. 김치원이 느꼈을 모멸감과 비참함과 후회는 결국 나병이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어졌을 테고, 그래서 지금 나병이 몰래 그의 뒤통수 때리고 복수와 회사를 집어삼킬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김우진의 아버지 김치원으로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갈지 함께 기다려보시죠. 감사합니다.